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25일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5,400원 정도로 지금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NXT 시장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큰 변동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일별 거래량은 790만 주 정도로 NXT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전체 시장에서는 KRX는 640만 주, 한 1300만 주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는 계속해서 6만 원대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번 피크를 찍고부터는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라인을 좀 받쳐주는 느낌으로 계속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면서 이전에 힘차게 올라갈 때만큼의 그런 이슈가 지금 끌리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확실히 라인은 계속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워낙 이제 이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는 사실 이 위아래로 더 흔들면서 60일선과 이 21선, 5일선이 만날 때까지 계속 위아래로 흔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데요. 이전에 급등을 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최근에 그런 패턴들이 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무래도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횡보 구간을 계속 이어가면서 지분을 줄이고 있는데, 이 지분의 축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좀 진행이 되었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틀 정도 매수를 해주었고,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대부분이었고요. 투신과 연기금 투자자, 사모펀드 이렇게 좀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았듯이 전체적으로는 좀 매도를 하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도 며칠 매수하고 이렇게 툭 던져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계속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격대는 계속 지켜주고 있다. 가격대를 지켜주되 이 저점 라인을 높여가고 있다. 요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도 툭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서 좀 봐야 되고요. 단기 추세를 따라가기보다는 전체적인 추세를 본다면 조금 더 횡보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생각은 됩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역사적인 고점을 찍고 또 떨어질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확실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힘차게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2007년, 2006년 요때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고점과 직접 비교를 한다면 사실 굉장히 낮은 주가이긴 한데, 하지만 요때의 시가총액과 요때의 시가총액은 완전히 다르죠. 주식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통 물량도 다르고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일단은 최근에 이 움직임을 봤을 때는 실적과 그다음에 재무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확실히 이제 그런 수급이 몰림으로 인해서 그냥 동일한 주가로 판단을 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주가를 비교한다라고 보고 이제 좀 본다면, 이 2005년부터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 4,000원 부근에서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3만 원대까지 아주 많이 올랐죠. 그리고 꽤나 오래 횡보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또 갑작스럽게 올라가서 이제 7만 원대를 정복을 합니다. 7만 원대에서도 위아래로 흔들면서 한 4개월 정도 횡보를 하게 되고요. 그 뒤에 마지막 피크치 급등을 한 번 더 보여주게 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은 움직임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그런 패턴을 좀 보았을 때는 한번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패턴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그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이러한 추세,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향후 이제 추가적인
그런 급등세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7만 원을 가볍게 돌파하면서 또 한번 힘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또 보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사의 목표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도 급등을 할 때 이상하리만큼 계속해서 목표가를 높이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5월달만 하더라도 38,000원, 그 다음에 KB증권이 갑자기 44,000원으로 목표가를 올렸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계속 목표가를 증권사가 번갈아 가면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이 55,000원을 제시하고부터는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이제는 그만 가겠지라는 상황에 삼성증권에서 62,000원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변경 이전이 0원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 제시를 하지 않던 증권사들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KB증권은 또 한 번 올리죠. 75,000원까지. 차례대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목표가를 높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한타증권도 81,000원, NH투자증권 8만원, KB증권 89,000원, 신한투자증권 10만원. 그러니까 보통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할 때 다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죠? 목표 주가 제시한다고 해서 여러 증권사들이 쭉 동일 날짜에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주기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계속 높여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참 특이한 상황인데요. 저도 이런 이 종목은 또 처음 봅니다. 아무튼 그게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 주가가 지금 10만 원까지 나온 상황이고, 현재 주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까지 50% 이상 지금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괜히 저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번은 저 목표치에 근접하게 주가를 밀어 올릴 의향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과 그 다음에 그런 재무 상태를 보기보다도 지금 그냥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의 그러한 그런 동일한 주가라고 보고, 이전의 차트와 비교했을 때는 이제는 상단을 10만 원 이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장기적인 접근이라고 하기엔 또 애매한 상황이죠. 몇 년 이상을 두고 보기에는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상승 이후에 움직임이 있었고, 사실 이때도 굉장히 큰 하락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패턴을 좀 가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때도 이제 2007년 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찾아왔고요. 사실 지금도 미국이 뭐 버블이 꼈니 많이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몇 달 전에 제가 우려하던 거와는 좀 다르게 시장이 좀 많이 지금 안정화가 된 것 같고요. 미국 경기는 경기대로 여전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관세 영향으로 서서히 물가가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런 일본의 그런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도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일본의 금리와 미국 금리가 여전히 차이는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버블에 의해서 시장이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특히 코스피가 4천, 5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한번 더 준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이런 AI 전력 관련 종목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면 신규 매수를 해야 됩니까? 혹은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양쪽 다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신규 매수는 하진 않았고요. 근데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장기 투자 목적보다는 중기라고 할까요? 단기, 중기 정도로 봐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에 힘입어서 올라가는 그러한 이 종목이라고 할까? 그러한 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 분석을 좀 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저의 이제 판단으로는 그 가치를 좀 넘어서는, 단기간에 넘어서는 그러한 상황, 그 다음에 너무 미래에 있는 이 가능성을 지금 끌어가다가 주가를 올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재무 입장에서도
좀 차입금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좋은 기업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단기 수익을 위해서 하이리스크의 그런 투자를 원하신다면 이 종목은 그렇게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고 오신 분들이 계시면 충분히 더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이 정도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오랜만에 공매도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현황은 최근에 뭐 계속 비슷한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100만 주 수준의 위치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게 뭐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이긴 한 것 같은데 크게 뭐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예전에 많을 때는 뭐 1000만 주 이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공매도가 주로 뭐 활용되고 있다.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찍어 눌릴 만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코스피 지금 9위입니다. 굉장히 높죠. 코스피 9위이긴 하지만 이거 이제 무시하겠습니다. 지금은 수급이 몰리는 그런 상황에 계속 주목을 좀 받는 느낌이라 그렇게 좀 보도록 하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증권사 목표치 높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한다라고 했더라도 아직도 23.9% 정도로 이 비율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고점을 찍고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대로 쭉 내려간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계속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가 비중을 줄여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본다면 일단은 차익 실현 중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시장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기대를 받았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AI에 의한 전력 테마가 급격하게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내 유일 이제 대형 주기기 제작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웨스팅하우스와 미국과의 협업 소식이 아직은 직접적으로 들려오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고, 이전에 웨스팅하우스와 유일하게 이 주기기 협력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트럼프가 AI에 지금 올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AI에 올인을 하면 이제 그 많은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소형 모듈 원전을 특히 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도 밀고 있죠. 그 두 개가 지금 상당히 관심 받으면서 또 대형 원전까지도 이제 10개까지 짓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그 기대감이 이제 유지가 되어야겠죠. 기대감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면 AI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계속 높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그냥 AI가 수요가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 특히 미국의 AI 수요가 높아야 된다. 미국의 AI 수요가 높게 유지되려면 경기가 계속 좋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었다. AI 당연히 투자 확 줄어들 겁니다. 기대감도 꺾일 겁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직 다행히도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도 꺾일 겁니다. 근데 계속 경기가 불탄다. 그러면 AI도 계속 불탈 겁니다. 그리고 버블이 일어난다. AI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좀 양쪽을 다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IR 자료를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IR 자료가 이렇게 있고요. 한번 같이 보면 좋겠네요. 자, 2분기 실적입니다. 먼저 지금 에너빌리티 부문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문이 있고 별도가 있고 연결이 있죠. 그래서 부문은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들, 그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열사들까지 포함한 게
이제 뭐 두산 바켓, 퓨얼셀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게 연결 실적이고, 개별 실적은 이제 에너빌리티 본사 그만의 이제 개별인 거고요. 이 부문은 이제 뭐 체코라든지 뭐 인도 쪽, 베트남 쪽 이런 쪽에 이제 다 합친 겁니다. 자, 아무튼 그 살펴보면 25년 반기와 24년 반기를 비교했을 때 수주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16조까지 늘어났고요. 수주량도 3조 7천억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자체는 좀 줄었죠.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이익률은 감소를 했습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 한 1,000억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순차입금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만 보면 반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입금 늘었고 이익 감소했고 수주잔고는 늘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QOQ를 보면 1분기 대비해서 확실히 2분기가 좋아진 것은 보여집니다. 2분기 수주량은 2조 가까이 되었고요. 매출액도 늘고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도 꽤 늘었고요. 그래서 1분기에 의해서 좀 마이너스가 되긴 했는데 확실히 25년 2분기에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부채 비율이 좀 감소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기준이고요. 연결은 사실 뭐 밥캣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주 실적과 연간 전망을 보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원자력에 대한 수주입니다. 아직 원자력에 대한 수주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체코 원전 2기와 SMR, 다행히 체코 원전도 참 말이 많았는데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EU에 대한 그런 집행위원회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갑자기 딴지를 걸지 아니면 이대로 넘어갈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체코 원전에 대한 2기가 지금 이 한수원과 이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여지고, SMR도 이제 뉴스킬 파워 쪽에서 계약을 받아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수주가 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목표치가 10.7조, 요거는 무난하게 달성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분기에 중요한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뭐 체코 원전 계약 잘 진행되었고요. 트럼프의 행정명령 발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50년까지 100기가와트 원전 설비를 4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 4배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고요. 30년 내에 신규 대형 원전을 이제 10기 건설 포함하겠다. 2030이기 때문에 지금 10기 건설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촉박하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내에 대형 원전 건설이 검토가 될 거고 착공에 하나둘씩 들어갈 겁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직접 이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주기기에 대해서 하나씩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주기기는 어느 정도 이제 원자력 발전 건설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계약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밀릴 수는 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가 표준 설계 인가 SDA를 획득을 했는데요. 일단은 NRC에 대한 새로운 표준 설계에 대해서 완전한 승인은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쉬운 거는 뉴스케일 파워가 아직도 확실한 수주가 없습니다. 근데도 이 주가가 $50 근처까지 올라가다 보니 확실히 미국의 그런 시장, 버블에 의해서 계속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다. 엑스에너지도 지금 초도 사업 건설 허가가 이루어졌고 NRC 심사 착수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심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확실하게 심사 받아서 좀 진행되고 있는 게 BWRX, 그 다음에 테라파워 이런 사업들이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결되어 있는 엑스에너지와 뉴스케일 파워는 좀 이제 계획이 많긴 한데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착수에 들어간 계획은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는 해 보인다. 기대감은 크죠. 또 뭐 핵 해체, 그죠? 원전 해체와 캐스크 사업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한수원과 이제 캐스크 사업을 하고요. 원전 해체 사업도 이제 국내 원전을 하나씩 해체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 주가를 올리는 그런 소스는 될 수는 없고 조금 이제 시간을 길게 보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 아직은 크진 않기 때문에 향후 이제 커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스터빈 시장이죠. 실질적으로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소스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LNG 발전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관세 협상에도 이 LNG가 주요하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NG 사업이 활성화되면 결국에는 LNG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될 텐데 그게 이 LNG 가스터빈과 연결이 될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다른 이제 OEM 업체들의 캐파가 꽉 차면서 수혜를 좀 많이 봤는데요. 또 미국 내에 이제 그런 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아직 확장할지는 않을지는 또 봐야 됩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다. 그리고 초대형 가스터빈에 대해서 올해 수주를 꽤 많이 했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를 바로 건설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 대형 원전은 10년 이상 걸리는데 이 가스터빈은 검증된 기술이고 그 다음에 빠르게 지을 수 있죠. 2, 3년 안에 지어서 전력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알래스카에서 LNG 뽑아서 그 다음에 셰일가스에서 그런 거 뽑아서 이제 에너지로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핵 에너지도 핵 에너지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정말 큰 무기 중에 하나는 이 가스터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미국 내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점유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가 향후 주가에 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중동 시장에서도 계속 관심을 받고 있고요. 사우디, 카타르 그리고 동남아에서 가스 발전소 5건 계약했고 그 외에 지금 추가적으로 사우디와 오만, UAE에서 수주가 또 기대가 된다. 미국 시장도 이제 확대가 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향후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뭐 다 아까 확인했는데요. 일단 현금성 자산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현금성 자산이 작년 말 대비해서 5천원 가까이 줄면서 절반 가까이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부채 총계는 비슷합니다. 근데 순차입금이 확실히 늘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줄고 순차입금 늘었기 때문에 조금 재무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이 장기적인 체력전을 위해서는 현금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투자를 위한 그런 자금들이 필요할 텐데 그걸 과연 어떻게 마련할 건지가 계속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을 활용한 그런 개편안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두산 이 비나였나요? 베트남 시장을 이제 매각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매각 얘기 나온 뒤로 아직까지 별다른 뭐 수요자를 찾았는지 협상을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산 매각에 성공을 좀 해야 아무래도 좀 이 재무에 대한 이 무리를 좀 덜어낼 텐데요. 만약에 그게 자산 매각에 계속 실패하고 이렇게 부채가 쌓여가는 그런 구조로 된다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도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별도 재무제표인데 일단 마찬가지 뭐 영업이익은 잘 나옵니다. 별도 기준으로는 확실히 뭐 이익률도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부문으로 갔을 때, 그래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좀 이익률이 떨어져서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이익률이 높은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들이 이제 매각이 되면 이익률도 높아지고 그 자산은 자산대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현금 확보를 하는 거고 좋은 상황인데 그게 이제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꼭 그거를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분위기 한번 봤고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수주 목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차입금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 현금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근데 향후 투자해야 되는 금액은 여전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도 아직 NRC에 대한 새로운 표준 설계 인증을 완전히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전 모델에 대해서 받았지만 용량을 줄이고 나서 새롭게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이다 호주 외에 미국 내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직도 수주 내용이 없습니다. 주가는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근데 이 수주 소식이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된다면 그 또한 좀 이제 리스크 요소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대형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주기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사실 해외 국가에서는 좀 건설하기가 어렵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작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SMR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확실히 대형 원전의 시장이 커지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익률이 확 올라갈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주가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세 협상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오늘이었는데 또 일정이 밀리고 뭐 하니 많이 계속 이제 미궁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계속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협상을 한 일본도 지금 내부에서 계속 왈가왈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금액을 손해를 좀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협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LNG와 원전에 대한 협력 논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엮을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이고 그 관련된 원자력 전력 기업들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계속 주목을 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상승장이 추가적으로 또 찾아왔을 때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단기 주가 급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지금은 좀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 리스크를 활용할 수 있는 리스크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는 사실 우리가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 투자를 하는 그런 큰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냥 차트만 분석하는 사람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계속 이 원자력 관련 테마들과 함께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재무제표의 리스크를 좀 벗어날 수 있고 원자력에 대한 섹터가 짙고 좀 목표 주가도 좀 많이 제시되면서 높게 유지되는 그 현대건설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폭우 사태 때 좀 이제 좋지 않은 일도 좀 있었고요. 좀 공격을 받더라고요, 기업이. 근데 오히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정을 주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더 좋은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신규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이평선 지켜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모아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리뷰이긴 하지만 이 현대건설도 괜찮은 기업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높게 다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원자력 관련 테마들 추가적인 힘을 받을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